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경제의 정말 중요한 축이죠. 바로 이 건설업이 지금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최첨단 기술이 낡은 기반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는데요. 그 흥미진진한 현장으로 저와 함께 바로 들어가 보시죠. 와, 시작부터 말이 굉장히 세죠.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의 한마디가 지금 건설업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그냥 좀 어렵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라는 거죠. 자, 그럼 미래 기술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지금 건설 현장이 왜 이런 위기를 맞았는지 그 속사정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겠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생존까지 걱정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게다가 현장은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사고는 계속 나고, 이러니 젊은 사람들이 오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안 오죠. 이게 바로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54.6%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2명 중 1명은 50대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마저 은퇴하시면 그 빈자리는 대체 누가 채울까요? 이제 인력 부족은 그냥 걱정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물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만 할 건 아닙니다. 위기가 있으면 기회도 있는 법이죠.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구원투수가 등장했거든요. 바로 AI와 로봇이라는 새로운 연장들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기술이 현장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아주 확실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요, 저 높은 건물 외벽에 생긴 균열을 찾으려면 사람이 직접 밧줄 하나에 몸을 매달고 내려와야 했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으세요? 위험한 건 물론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니까 정확도도 들쑥날쑥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AI 드론이 슝 하고 날아올라서 순식간에 쫙 스캔해버립니다.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정확하게요. 이게 그냥 좀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혁신이에요. 보세요. 정확도는 95%, 거의 다 찾아낸다는 거죠. 시간은요, 아파트 1000세대 짓는다고 치면 무려 11일이나 아낄 수 있대요. 비용은 또 어떻고요? 75%나 줄어듭니다.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균열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험하다는 파일 박는 작업도 이젠 멀리서 안전하게 AI로 관리하고요. 집 짓기 전부터 VR로 모델하우스를 싹 둘러보면서 문제점을 미리 잡아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드론으로 땅 모양을 3D로 정확하게 측량하기까지, 건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대단한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다면서 왜 우리 주변 건설 현장들은 아직도 옛날 모습 그대로일까? 네, 바로 이겁니다. 왜일까요? 분명 기술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현실은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도대체 누가, 무엇이 이 엄청난 벼마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걸까요? 그 힌트는 생산성의 역설이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비싼 돈 들여서 로봇을 들여놨는데 오히려 일은 더 복잡해지고 생산성은 안 오르는, 심지어 떨어지기까지 하는 이상한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 예를 들면 안전사고 나면 이거 누구 책임이지? 하는 문제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현실의 벽은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일하는 방식은 옛날 그대로인데 사람만 로봇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손발이 안 맞는 거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둘째, 회사마다 쓰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형식이 다 제각각이에요. A사 로봇이랑 B사 드론이 서로 대화를 못하는 셈이죠. 셋째, 법과 제도가 아직 못 따라오고 있어요. 만약에 자율주행 굴착기가 사고를 내면 이거 운전자 책임이요, 제조사 책임이요. 애매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데, AI를 똑똑하게 만들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귀한 데이터들을 회사마다 자기들만 갖고 꽁꽁 숨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대로 주저앉을 거냐? 당연히 아니죠. 다행히 업계와 정부도 이 문제들을 정확히 알고 있고 함께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일대학교 엄신조 교수가 아주 명쾌한 해법을 내놨어요. 3단계 전략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연장 탓하지 말고 일하는 판 자체를 바꾸자. 그러니까 1단계,
처음부터 AI와 로봇이 일하기 좋게 건설 과정 전체를 새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2단계, 우리나라에 딱 맞는 표준 부품, 그러니까 모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 모듈을 레고 블럭처럼 공장에서 로봇으로 착착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겁니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겠죠? 물론 기업 혼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핵심 기술 개발에 돈도 투자해주고 정부가 발주하는 큰 공사부터 너희들 무조건 이 디지털 방식으로 해 하고 표준을 쫙 깔아주는 거죠. 시장 전체를 바꾸려는 겁니다. 또 여러 기업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 같은 자리도 만들어주고 걸림돌이 되는 낡은 법들도 고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땀 흘리며 집을 짓는 건 수많은 협력업체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라도 대기업 혼자만 쓰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쉽게 쓸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것, 바로 이게 성공의 진짜 열쇠라는 거죠. 자, 위기에서 시작해서 기술의 가능성을 보고 또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가 미래를 위한 청사진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멋진 청사진대로 건설 산업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지어 올릴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답은 기술 혼자서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결국 기술과 사람 그리고 제도가 얼마나 조화롭게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겠죠.